바로 이번 시간에 할 강의 내용은 행렬입니다. 이 행렬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개념이 1차 변환인데 1차 변환은 영어로 linear transform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렬의 정의는 행렬은 뭐냐? 굉장히 단순한데 문자들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겁니다. 그리고 괄호를 씌운 거, 이게 바로 행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죠. A11, A12 그래서 이제 그 IJ다 라고 하는 것은 I번째 행, J번째 열의 I행 J열, I행 J열의 원소다. 열 성분이다.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특수한 케이스의 행렬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행렬. 영행렬은 뭐냐? 모든 원소가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이에요. 크기는 이런 것도 영행렬이고 이런 것도 영행렬이고 이런 모든 성분이 영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하고 표기는 대문자 O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행렬이 단위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단위 행렬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1100 또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왜 단위 행렬이라 하냐? 그거는 곱셈을 배우고 나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행렬의 덧셈은 일단 행렬을 덧셈할 수 있는 조건은 A와 B, A 플러스 B를 할 수 있으려면 이 얘기를 안 했네. 그 A의 크기를 행렬 A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M by N. 이때 M은 이 행의 개수, 행 개수고 N은 열 개수예요. 그래서 M by N이라 한다면 이쪽이 M이고 이쪽이 N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덧셈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렬이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AU가 M 곱하기 N, M by N이고 B가 M by N이어야 A 플러스 B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 B가 5, 6, 7, 8 이라고 하면 A 플러스 B는 얼마겠어요? 각각의 성분을 더한 게 되겠죠?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행렬의 덧셈이 정의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왜냐면 실수의 덧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매우 자명한 일이죠.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성립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수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이제 덧셈에 대한 항등원, 행렬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있는데 항등원이 뭘까요? 당연히 영행렬이겠죠.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영행렬이고, 역원은 뭘까요? 역원은 마이너스 a라고 표시하고, 얘는 당연히 모든 원소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준 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행렬에다가 실수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수배, 스칼라배. 그래서 행렬에 K라는 실수를 곱해준다는 건 모든 성분에다가 K배를 해준다는 거랑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실수배 하는 것도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연산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또 곱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자리 바꾸는 것도 괜찮다. 분배 법칙도 성립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성립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이제 어려운 거가 나왔네요. 행렬의 곱셈입니다. 행렬의 곱셈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A의 열의 개수와 B의 행개수가 어때야? 같아야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n 곱하기 n이라고 할 때 B가 n 곱하기 k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n nk니까 행개수와 열개수 이게 같아야 된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한다면 곱셈은 어떻게 하냐? 곱셈을 일단 얘는 2x2짜리 행렬이 돼요. 2x2짜리 행렬이 되고, 여기 원소에는 뭐가 오냐면 얘는 1행 1열이죠. 그래서 A의 1행과 B의 1열을 차례대로 곱한 것들의 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AP 더하기 B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행 2열이죠. 얘는 1행 2열이죠. 그래서 1행 2열 해주면 AQ 더하기 BS. 그 다음에 얘는 2행 1열이죠. 그러니까 2행 1열을 한 거니까 CP 더하기 DR이고, 얘는 2행 2열이니까 이거 곱한 거니까 CQ 더하기 DS가 돼요. 이게 바로 행렬의 곱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하필 이렇게 정의하느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하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은 넘어갑시다. 왜 이렇게 정의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뭐가 될까요? 이제 Cij가 Aij 곱하기 Bij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Cij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A의 i번째 행, B의 j번째 열을 모든 그 성분들을 차례대로 곱한 것들의 합이 될 테니까, 뭐 C가 여기선 M 곱하기 N이라 할 때,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A가 N 곱하기 N이고 B가 N 곱하기 N, K라고 할 때, 그렇죠, 이게 N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로 알아두셔도 되고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건 언제 쓰이냐, 바로 다음에 할, 지금 할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을 증명할 때 이 표기를, 이걸 이용해서 증명할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단위 행렬 말해줬죠. 단위 행렬은 또는 뭐, 그래서 그냥 단위 행렬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단위 행렬이라고 하면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크기가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 크기를 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m by n, 일반적으로 행렬은 m by n이잖아요, 그죠? 근데 m이랑 n이 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n by n, 이런 행렬을 뭐냐, 정사각 행렬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때 n을 바로 차수라 해요. a의 차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할 거예요. 뭐 2차 정사각 행렬, 2차 정사각 행렬이다 라고 한다면 뭘 떠올려주시면 되냐? 이런 행렬을 떠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2차 단위 행렬, 2차 단위 행렬은 뭘까요? 2차 단위 행렬은 이런 거겠죠. 단위 행렬은 그러니까 이 대각선 쪽이 다 1이고 나머지는 0인 거, 이런 걸 단위 행렬이에요. 그쵸. 근데 왜 단위 행렬이 중요한 이유는 얘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에요. 곱셈에 대한 항등원입니다. 왜 항등원인지는 해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자,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조건, 항등원 1조건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2가 항등원이다. 2가 항등원이라는 말은 임의의 행렬에 대해서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만 된다고 해서 꼭 이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단위 행렬의 경우에는 둘 다 체크했을 때 되기 때문에 항등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거 하면 A고, 이거 하면 C, 이거 하면 B죠. 이거 하면 D니까 똑같이 나오죠. 네, 이거 바꿔서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원을 구했으니까, 그렇다면 역원은 뭐냐? 역원은 지금 단계에서는 소개해드릴게요. 자, 뭐 A가 A, B, C D를 할 때 역원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얘는 뭐냐 하면 AD-BC분의 1 곱하기 DA 이겁니다. 근데 역원이 존재할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AD-BC가 0이 아니어야만 A의 역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2가 나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역원도 알아봤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곱셈에 대한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곱셈에 대한 성질. 교환 법칙, 이 성립을 안 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게 첫 번째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A, B가 B, A가 되는 경우가 존재하긴 합니다. 존재하긴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다는 것은 모든 A, B에 대해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만족을 해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니까 성립을 안 합니다. 이거는 그냥 반례를 찾을 수가 있어요. 반례가 뭐가 되냐면 뭐 A가 뭐 1, 2, 3, 4고 뭐 B가 1, 3, 2, 4다 이러면 안 되죠. 그쵸? 안 됩니다. 해보세요. 안 돼요. 그 다음 결합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이제 이걸 증명할 거예요. A, B, C 라고 하고 N이라 합시다. 이걸 먼저 한다고 하면 이걸 2라고 하고 이걸 D라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D의 IJ는 뭐죠? D의 IJ는 1 이거죠? A, I, K, B, K, J. 그 다음에 E의 IJ는 뭐죠? E의 IJ는 T로 쓰겠습니다. D의 I, T, C의 TJ. 근데 D의 IJ가 이거니까 이걸 대입을 하면 K는 1부터 M까지 A의 I, K, K, T, TJ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 괄호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왜? 왜냐면
더하고 곱하나, 곱하고 더하나 똑같다. 뭐죠? 분배 법칙이죠. 그래서 분배 법칙이 쓰이고, 그리고 뭐가 또 쓰이냐면 이 시그마를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교환 법칙에 의해서 시그마 자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네, 치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된다. 따라서 결합법칙이 증명이 됐죠. 그리고 분배법칙 성립할까요? 분배법칙 성립할까요? 분배법칙은 성립합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성립합니다. 네. 그 다음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는 해야겠다. 그리고 이것도 성립해요. 지수법칙. 근데 이건 성립 안 해요. 뭐가 성립 안 하냐면 이게 성립 안 합니다. 이게 성립하려면 교환법칙이 성립해야 되는데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하니까 이게 성립 안 합니다. 그쵸? 왜냐면 얘는 이거잖아요. A, B, A, B, AP. 근데 이건 다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얘랑 얘는 다른 거다. 왜냐면 여기는 AB 플러스 BA인데 여기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근데 이거는 맞다. 왜냐면 단위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이 바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입니다.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 A가 주어집니다. A, B, C, D로. 그럴 때 이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립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A가 뭐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런 꼴 성립하는 S랑 T는 A 플러스 D랑 AD 마이너스 BC로 유일하다. 그쵸?
자, 이걸 보이려면 만약에 이게 만약에 0이면서 S가 A 플러스 D 또는 T가 AD 마이너스 BC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S가 A 플러스 T라면 그렇다면 T가 AD 마이너스 BC여야겠죠. 근데 이제 이걸 빼는 겁니다. 1 빼기 1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AD 마이너스 BC 빼기 T2는 영행렬이죠. 모순이죠.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만족하려면 2가 영행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2는 단위행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S가 A 플러스 T고, 그렇다면 뺍니다. 똑같이. 그러면 뭐가 되냐면 S 마이너스 이게 돼서 이렇게 되고,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죠. 얘는 네. 그래서 뭐냐, K 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는 K 꼴이기 때문에 만약에 A가 K 꼴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없다. 역으로. 그러니까 대우죠, 대우. 따라서 이게 성립하는 ST는 이걸로 유일하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이걸 이용해서 A의 n승을 논할 수 있어요. 자, 행렬의 거듭제곱 구하기. 행렬의 거듭제곱을 구하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A가 A, B, C, D일 때 첫 번째로 뭔가 간단하다, 숫자가 간단하다, 그렇다면 수학적 기납법을 써서 추측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수학적 기납법이 성립하는 케이스가, 그걸 쓸 수 있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귀납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때는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러한 형태의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풀어서 알파, 베타를 구해요. 이때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다르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에 의해서 이게 성립하죠.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랑, 또
또는 A의 n제곱을 바로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로 나눠서 나머지는 1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A에다가 이걸 대입하고 이걸 대입해서 Pn과 Qn을 구하는 겁니다.